여러분,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산관리사들에게 공식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든 고객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 비중을 최대 4%까지 공격적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리하는 자산은 무려 4천조 원입니다. 이 돈의 4%, 즉 160조 원이 시장에 쏟아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은 산술적으로 최소 10배 이상 13억 원을 향해 수직 폭발하게 됩니다. 금융의 최전선에 있는 거물들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오늘 저는 왜 비트코인 100배 상승이 뇌피셜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론인지, 그리고 왜 지금이 일반인에게 허락된 마지막 막차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문하려던 치킨값을 아껴서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비트코인 덩치가 꽤 큰데 돈 좀 들어온다고 가격이 그렇게 쉽게 오를까? 여기에 바로 금융공학의 핵심인 크립토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1000세대 중 999세대가 집을 안 파는데 단 한 명이 5억 비싸게 신고가로 판다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999세대의 집값도 그 즉시 5억씩 다 오릅니다. 실제 시장에 들어온 현찰은 딱 5억 원뿐인데 단지 전체 가치는 5천억 원이 폭등하는 마법. 비트코인이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1년 공식 보고서에서 밝힌 비트코인 승수 효과는 무려 118배에 달합니다. 시장에 실제 현찰 1000억 원이 들어오면 시총은 11조 원이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17만 달러, 약 2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도 바로 이 역대급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118배 승수 효과 보고서를 썼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1월부터 자사 고객들에게 내린 지침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라며 조심스러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사의 자산관리사 통해 포트폴리오의 최대 4%까지 비트코인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라고 공식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만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리하는 4천조 원 중 단 4%만 비트코인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 160조 원의 거대 자본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직접 밝힌 118배 승수만 적용해도 얼마일까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무려 1경 9천조 원이 불어나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500조 원이니 한 개 가격이 지금보다 약 10배, 즉 13억 원을 돌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한 곳의 은행 자금만으로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세계 연기금,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까지 쏟아진다면 100배 상승할 것이라는 제 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최근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비트코인을 공포의 자산이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불법 활동의 수단으로 봤지만 이제는 국가 부채 급증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재정적 피난처로 보고 있다며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비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스마트 머니로 불리는 선발대의 매집으로 인해 콘크리트 바닥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2024년 현물 ETF 승인 이후 월가의 자금은 댐이 터진 듯 쏟아졌고 블랙록의 IBIT는 현재 약 7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시장의 공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현물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이미 130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통량의 6.7%에 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이 단타치는 개미들의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연금 자금과 기관의 동결 자산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공급 블랙홀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거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 규모를 9,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이미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매집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는 2026년 1월에만 37,215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71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세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21세기 가장 거대한 디지털 전환이자 최고의 디지털 자본이라며 기업이 채권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주주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은 무역 전쟁을 넘어선 자본 전쟁의 시대라며 국가들이 달러 부채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금과 비트코인 같은 하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파도는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연기금의 진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현재 도합 수백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는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라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사회가 변동성을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으나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세계 최대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비트코인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미 1티어 자산으로 등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계 1위 연기금인 일본의 GPIF와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이미 비트코인 노출도를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펀드는 이미 7,161개 이상의 비트코인에 간접 노출되어 있으며 비트코인 친화적인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연금은 이미 1.6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매수하며 보수적인 자금들도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학적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실제 유통 물량은 고작 거래소 보유 물량 270만 개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물 물량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가 보유한 270만 개중 파생 상품, 즉 선물 거래소 보유량이 156만 개입니다. 즉 이 물량도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이 어려운 물량인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현물 물량은 117만 개에 불과합니다. 이 물량을 중동이나 빅테크 같은 큰 손이 시장가로 긁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이 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은 다보스 포럼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전략 비축유와 같은 등급의 국가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미국이 팔지 않고 모으겠다고 선언한 순간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먼저 비트코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금융 주권을 잃는다는 국가적 게임 이론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지루한 횡보에 속지 마십시오. 거인들은 지금 뷔페 입구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휩쓸기 전에 우리는 접시에 담긴 콩고물이라도 챙겨야 합니다. 잠시 제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이었습니다. 당시 거래처 사장님이 저에게 비트코인을 딱 1,000만 원어치만 사보라고 권하셨죠. 그때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눈 딱 감고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은 약 260배. 지금 제 수중계는 26억 원이 있었을 겁니다. 1,000만 원이 부담스러워 단돈 5만 원이라도 사뒀다면 그 5만 원은 지금 1,300만 원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령 그때 샀다 한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장담컨대 절대 못 지켰을 겁니다. 2배만 올라도 기뻐서 팔았거나 50%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던졌겠죠.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본질이 아닌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구매력을 압도적으로 키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 숫자가 아닌 본질을 받고 끝까지 수량을 지켜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좋은 내용이네 라고 말하고 창을 닫으실 건가요? 훗날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의 기준이 되었을 때 2026년 그날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담아둘 걸 이라며 또다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선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켜십시오. 1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단 시장에 발을 담그십시오. 그리고 제 채널에 돈의 배신 시리즈를 정주행하십시오. 인류 화폐의 역사부터 미국이 왜 비트코인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택했는지까지 공부하십시오. 내 돈이 단일만 원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이 지식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줄 생존 근육이 될 겁니다. 세력들이 흔들어대는 공포 속에서 내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투기가 아닌 확신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지루함에 던질 때 주워 담는 한 줌의 용기,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 시대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이 부의 추월 차선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